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11번째 장 사라진 쌍둥이를 찾아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장도 내용이 좀 짧아서 부담 없이 싹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굉장히 신기한 내용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환상임신에 대해서 다룹니다. 환상임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친근한 사례예요. 메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메리 같은 경우는 환상임신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메리는 또 역시 이제 우리가 들어본 그런 환상임신을 했어요. 굉장히 모든 호르몬이나 겉모습을 볼 때도 진짜 임신한 것 같은 거야. 진짜 배가 불러왔어요. 꽤 많이. 정말 한 8개월 된 것처럼 배가 많이 부른 거예요. 근데 검사해봤더니 아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사람 너무나도 찰떡같이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해서 가짜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도 하고, 그리고 배를 이제 가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이제 꼬매고, 그래야지 이제 믿을 테니까. 그리고 사산했다. 안타깝게도 아기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복부가 슬슬슬슬 가라앉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메리가 일주일 뒤 다시 왔어요. 다시 배가 불렀어요. 쌍둥이였어요. 그 애는 사산했는데 한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리 같은 경우는 이 환상임신이 너무나도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수술까지 해놓고도. 이 사례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인간의 마음이 임신이 정말 그냥 뭐 사마귀가 생긴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호르몬 변화도 있어야 되고, 골반도 벌어져야 되고, 배도 불러와야 되고, 이제 가슴도 부풀어 올라야 되고, 굉장히 되게 다양한 몸의 변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정서적인 변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그걸 해낸 거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임신되지 않았는데,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임신처럼 되게 복잡한 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마음인 거냐? 그러면 이 마음이 못할 건 뭐냐? 마음이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사례였던 거예요. 메리의 사례는. 그렇다면 생각만으로 종양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죠.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치료한다라는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종교적인 일로 종양이 치료된 케이스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되게 좋은 마음 먹고 마음 편하게 여기고 영해행을 다녔더니 종양이 없어진 케이스들도 또 있잖아요. 이게 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임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종양을 없애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최면으로 사마귀를 없앴다라는 소문.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 하나는 자율신경계, 의식적으로는 접근 못한 영역, 심장을 뛰게 한다던가, 폐가 움직인다던가, 이런 부분인 거죠. 숨을 쉰다던가, 숨은 일단 참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내장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자율신경계가 의식적으로 접근 못하는 영역, 요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마귀 근처에 혈관, 피 흐름을 줄여가지고 사마귀를 시들어버리게 한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최면으로 사마귀 없앨 수 있죠. 하나는 이거고요. 또 하나는 면역 체계를 작동해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오른쪽, 왼쪽 사마귀가 다 있었는데 특정 사마귀만 시들어 죽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 면역 체계랑은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최면으로 특정 사마귀를 없앴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마찬드란이 들은 거죠. 근데 실제로
만나지는 못한 케이스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이 있기는 있다라는 건데, 환상임신도 그렇고 사마귀도 그렇고, 그리고 종양을 치료한 사례들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실예들을 본다면, 환자가 가짜 장미, 그러니까 장미에 그 알러지가 있는 환자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미 말고 장미 사진만 보거나 혹은 장미 가짜로 만든 조화인데 이걸 진짜라고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가짜 장미를 보기만 해도 이런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거꾸로 다른 조건으로 중단도 시켜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 가짜를 보고도 실제로 그런 이제 가루 같은 게 없어도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거꾸로도 동작해야 맞는 거 아니야? 이건 생각이 일으킨 천식인 건데,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그 성분은 없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짜 해바라기 볼 때마다 항히스타민제를 주는 걸 트레이닝을 막 시킨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해바라기 보기만 해도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히스타민제를 준 것과 같은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실제 사례를 들기도 했어요. 쥐에게 사카린하고 구역질이 유발되는 약하고 함께 줘서 학습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사카린만 줘도 건강 악화와 음식 혐오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뭔가 이 정신과 몸, 마음과 몸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 면역을 조건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거를 훈련시킬 수 있고, 이게 실제로 동작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 이거를 점점 세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생각만으로 종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도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 닦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짜 몸을 조절한다고도 하잖아요. 호흡도 정말 조금만 숨 쉬고도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어디 아픈 것도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하잖아요. 본인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비정상이라는 부분 보면, 비정상이라는 거는 사실 현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비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 비정상이 점점 탄탄해지면, 논리가 탄탄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비정상 상태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태들이 비정상인데, 뉴노멀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정상인 거잖아요. 그게 딱 그건 것 같아요. 기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정상과학이라는 거는 다수의 믿음들이 모여서 패러다임이 되는 거가 이제 정상과학인 건데,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구조와 안 맞는 게 나타난 거예요. 비정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무시한다. 그래서 걔를 그 현상을 부정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어쩌다가 생긴 거야. 라던가 그건 사실 아닐 거야. 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잊어버려. 그게 편하니까. 그 비정상인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뭔가 껄끄러우니까 무시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패러다임을 조금 수정해서 비정상을 그 현재 있는 구조에 편입시켜요. 그러니까 하나 조건을 주는 거죠. 패러다임 이게 맞는데 굉장히 독특한, 만약에 요렇고 요런 케이스에는 이렇기도 해 라고 지금 구조를 틀지 않고 걔를 그냥 끼워 넣어서 현재 패러다임을 버텨. 이거에 반하는 사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패러다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건, 새로 나온 그 사건을 정말 다시 들여다봐서 이게 맞는 거였어 라고 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이게 이제 세 번째인 거죠. 지동설도 그랬었고요. 아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비정상이
등장했을 때 이 비정상에 반응하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중인격 장애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그 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아까 말한 비정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 하는 반응 3가지를 봤잖아요. 비정상의 예가 하나는 대륙이동설. 베게너라는 사람이 원래는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 근데 이게 뜯어져 나간 거다라고 했을 때 뭔 소리야 그랬죠. 처음에는 무시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됐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리고 지동설, 천동설도 하늘이 돈다, 천동설이었죠.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우겼죠. 그래서 그때는 무시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또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지동설이 지금 누구나 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죠.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가 돈다. 사실 태양도 중심이 아니죠. 우주에서 볼 때는 태양도 그냥 일부일 뿐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이 그 정상화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또 하나는 다중인격 장애도 굉장히 비정상이잖아요. 한 임상적인 문헌에서 발견된 사례에 따르면 한 인격은 당뇨고 한 인격은 알레르기고 또 한 인격은 시력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에 따라서 병이 다른 케이스, 알레르기 증상이 다른 케이스, 시력이 다른 케이스까지도 발견됐었다라고 문헌에서는 나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다중인격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마찬드란 박사에 따르면 라마찬드란 박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1장에 거쳐서 굉장히 다양한 환자 증상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다중인격 장애를 실제로 겪는 사람은 라마찬드란 박사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는 합니다.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대요. 그렇다면 사실 다중인격 장애는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아무튼 라마찬드란 박사는 못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우리가 환상 임신을 비롯해서 사라진 쌍둥이 찾아라는 이 메리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고요. 그래서 11장은 그거죠. 정신이, 마음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는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컨트롤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이었어요. 자, 그럼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는 12장 자아는 두뇌의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 만큼 우리가 11장까지 하면서 철학적인 주제를 굉장히 많이 맞닿았잖아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 많이 맞닿았었는데 12장에서 지금까지 중간중간 다뤘던 그런 철학적 주제들을 다시 한번 훑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라마찬드란 박사가 정리해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까지 같이 가봅시다. 다음 장에서 만나요. 안녕.